자, 오늘은 245페이지요. 중화반응합니다. 중화반응 매우 어렵습니다. 중화반응 매우 어렵습니다. 중화반응 일단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고요. 중화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이유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아요. 반응이 진행돼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중화반응의 모토는 뭐냐면 산이라는 녀석과 염기라는 녀석을 합치면 물과 염이 표현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중화반응의 화학식이에요. 산과 염기를 섞으면 물과 염이 표현합니다.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야, 너 산이 뭔지 알아? 먹으면 신맛이 난다. 금속을 합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산에는 H를 내주는 애가 있다. 됐네? 그래서 너 아레니우스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을 배우는 거예요. 너 산 뭔지 알아? 염기가 너 뭔지 아니? 먹으면 쓴맛이 난다. 섞으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움에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염기가 OH-를 내놓는다는 거 알아?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이 된다. 됐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수소이온 말고 다른 이온도 있죠. 산에. 염기에 수산화이온 말고 다른 이온도 있죠. 그 다른 애들이 만나면 뭐가 돼? 그걸 다 통틀어서 염이라고 한다. 그러니 산의 염기의 무엇이 만나서 물이 되고 산과 염기에 무엇이 만나서 염이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을 배우기 위해서 산과 염기를 따로따로 배우는 거죠. 이래 한번 배웠어요. 한 번 더. 산의 대표적인 이온이 수소이온이고요. 염기의 대표적인 이온이 수산화이온이어서 얘네들이 만나면 물이 생기는 거 맞지? 몇 대 몇으로 만나? 얘 한 마리가 만나면 얘 한 마리가 만나면 얘 한 마리가 태어나죠. 그러니 나 수소이온이 10마리 있고 수산화이온이 2마리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물은 몇 마리가 생겨? 2마리가 생기죠. 그리고 H 플러스가 8마리가 남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렇게 들어있는 용액 속에 얘는 없어졌고요. 얘는 2마리가 태어난 상태식이지. 그럼 이 용액 속에 뭐만 들어있어? 수산화이온은 없고요. 수소이온만 남아있으니까 그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는 거 알겠니? 이런 뜻이에요. 됐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산 속에는 수소이온이 5마리 있고 이 염기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7마리가 있대. 그럼 물은 몇 마리가 생길 수 있어? 5마리가. 됐네? 그럼 수소이온은 다 없어졌겠죠? 수산화이온은 2마리가 남아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렇게 생긴 용액 속에는 수산화이온이 남았으니까 염기성인 거 알겠니?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만큼 남았어. 그럼 얘의 POH는 2인 거 알겠니? 이거예요. 이게 고등부예요. 그러니 중화반응만 따로 하면 안 되고 전 시간에 배웠던 pH와 POH의 관계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2학년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조목조목 요거 배우고 문제 풀고 요거 배우고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돼요. 화학원은 이만큼 한 덩어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니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자료를 끌어와야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화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걸 풀려면 여기 있는 자료가 필요해. 여기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돼.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교재만을 가지고 쭉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니네 교재는 내용 배우고 문제 나오고 내용 배우고 문제 나오고 이러죠. 그러면 요 내용을 배우면 요 문제를 풀 수 있고 요 내용 배우면 요 문제 풀 수 있지. 그럼 이거 합친 문제는 어디 있어? 몇 문제 없어요. 그러니 연습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만을 가지고는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시간은 또 따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합칠 수 있어야 돼. 그럼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물론 이게 잘 안 이어지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막 풀다가 멈추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화학은 그럴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 단원을 시작했으면 그 부분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막 들쭉날쭉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유는 하나씩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려면 순서라는 게 필요해요. 난 교재의 순서보다 내 나름대로의 순서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됐나요?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일단 중화반응부터요. 자, 책 한번 보세요. 중화반응. 산의 수용액과 염기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산과 염기를 섞으면 뭐가 생긴다고? 물과 염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물과 염이 생깁니다. 그걸 중화반응이라 그래요. 모형과 전체 반응식 뭐 이렇게 써있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HCl이라는 산이 있었어. 더하기 NaOH라는 염기가 있었어. 짝대기를 그리면 H2O가 생기고 NaCl이 생기거든요. 그쵸? 자, 산화수 기억나니? 산화수 기억나요?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의 산화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족의 이름이 산화수예요. 그러니 플러스 1이고요.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여기까지 됐죠. 넘겨 H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나트륨 플러스 1, Na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때요? 수소 산화수 1이고요. 수소 산화수 1이고요. Cl의 산화수도 마이너스 1이고요. 나트륨의 산화수도 1이고요. O의 산화수도 마이너스 2죠. 어때요? 산화수 변하는 거 없지? 이게 중화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면 중화반응입니다. 됐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 나오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단어거든요. 2번에 형광펜 밑줄 그어져 있어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산성을 띠는 H와 염기성을 띠는 OH-가 반응하며 물이 되고 산성과 염기성이 점점 사라진다. 결국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똑같은 양이 들어있다면 섞었을 때 그 물은 완전 중성이 되겠죠. 수소이온이 많아 수산화이 적어 섞으면 산성이 남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온수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자이온과 구경꾼 이온이라는 단어로 나눠요. 중화반응에서 알자이온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 알자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네 두 개 나머지, 얘네 둘 빼고 나머지는 구경꾼 이온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알자이온은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 뒷장을 넘기면 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충강이라고 해서 염을 막 써있어요. 염 막 써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다 배웠었거든요. 근데 염에 대한 앙금 생성 반응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는요. 여기에 Na 이런 거 상식으로 알고 있니? 불꽃색 무슨 색? 응, 노란색이야. 됐나요?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얘가 보라색, 칼슘은 얘는 주황색. 됐네? 이런 불꽃 반응도 중딩 때만 배우고 고딩 때는 잘 안 배워요. 금속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금속 이온은 다 여기에 달라붙겠지. 그래서 염 속에는 금속 이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불꽃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일상생활에서의 중화반응, 여기에 별표 하나 주세요. 2학년 내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중화반응. 자, 일단 중화반응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개거든요, 중화반응은. 이렇게 기본적인 중화반응 내용을 알고 있니?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양적 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지? 양적 관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앞쪽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 양적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됐죠? 24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특강 클리어 있어요. 특강 클리어. 여기 별표 3개짜리예요. 이래가 해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계산을 졸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지? 양적 관계. 몇 개가 붙으면 몇 개가 되니? 몇 개가 붙으면 몇 개가 되니? 지금 얘가 양적 관계예요. 얘가 10개가 있어. 얘가 2개가 있어. 합치면 물이 2개가 생기고요. 얘 8개 나면 이게 양적 관계예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배우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2승 있어. 10에 마이너스 1승 있어. 그럼 물이 몇 개 생기니? 좀 어려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개수별로 따지면 되고요. 1대 1대 1로 생성된다는 걸 잊어버리지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양적 관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앞쪽 파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화반응. 개념 정리는 간단하게 일단 산화, 환원 아니고요. 반응이 진행돼도 산화수는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죠. 자, 첫 번째요. 그렇다면 중화반응은 무엇이니? 내용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용 정리하면 중화반응은 산이라는 녀석과 염기라는 녀석이 만나서 물과 염이 생기는 반응입니다. 요걸 중화반응이라고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HCl이 NaOH가 만나겠죠. 그러면 이온으로 나눠 써볼게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화학 반응은, 이 반응은 짝을 바꾸는 걸 반응이라고 해요. H는 Cl과 짝이었죠. 짝을 바꿔요. H가 OH랑 만나겠죠. 그럼 H2O라는 녀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NA와 CL이 만나서 NaCl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여기 산, 얘가 염기, 아, 물이 생겼어. 아, 물이 생겼으니까 중화반응.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우리는 되게 고급진 걸 배웠어요. 산화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되게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를 체크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아, 중화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자, 1번. 특징이 뭐냐면 산의 누구? 양이온 더하기 염기에 음이온이 만나면 무엇이 생성되니? 됐나요? 그럼 산의 양이온은 수소이온이구나. 염기의 음이온은 수산화이온이구나.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생겨? 이 녀석은 물이 생기는구나. 됐죠? 요거는 한번 적어볼게요. 산의 양이온은 H 플러스고요. 상태는 H 더하기 염기의 음이온은 OH 마이너스예요. 상태는 H 짝대기 물은 H2가 생깁니다. 상태는 L. 됐죠? 요거는 한번 꼭 적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태까지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러면 H 플러스를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요. OH 마이너스를 알짜 이온이라고 해서 알짜 이온 두 개가 만났으니까 알짜 이온끼리의 반응식이 됐지. 그럼 나머지 NA와 CL은 뭐라 그래? 구경하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틀리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한 글자가 다르요. 한 글자.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면 뭐가 태어나? 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냥 구경만 하는 애가 아니죠.
하나만 더 상식해 드릴까요? 요 염이라는 애가 있는데 염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S라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Q라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S라는 상태가 되면 이 염은 물에 녹지 않는 애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앙금이라고 해요. AQ는 물에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다른 말로 이온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AQ라고 이렇게 NaCl 뒤에 AQ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물 속에서 NaCl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따로따로 존재해요. 이렇게 물에 녹아 있으면 이온 상태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녹아 있다가 물이 다 증발되면 어떻게 돼? 물이 다 없어지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 극이고 얘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달라붙어.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면 여기 또 플러스가 또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NaCl, NaCl, NaCl 위아래로 NaCl, NaCl 입자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의 결정으로 큰 고체가 생겨나요. 그래서 소금의 결정 구조가 정육면체예요. NaCl, NaCl, NaCl 이렇게 달라붙고 세로로 달라붙고 X축, Y축, G축으로 달라붙으니까 그게 점점 커져서 눈에 보이는 거죠. 소금은 그래서 눈에 보여요. 걔를 물에다 다시 던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NaCl이 막 날아가. 그럼 Na 따로 Cl 따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온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녹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S라고 되어 있는 애는 물에 넣어도 안 녹아요. 왜?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달라붙은 채로 고정돼 있어요. 얘를 물에 넣어도 안 떨어져요. 그만큼 강한 결합력을 보이는 애들을 앙금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앙금방을 배웠다고 했어요. 지금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포인트로 AQ 알아두시면 돼요. 세 번째가 중화 반응을 하면 항상 언제나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시키면 따뜻해져요.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럼 따뜻해진 걸 어떻게 알아? 열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주변에 온도가 항상 올라갑니다. 발열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은 언제나 발열 반응이에요. 됐죠? 중화 반응의 특징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거 아주 중요해요. 중화 반응의 특징 뭐라고?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해요. 이게 되게 무식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잘 봐. 니네들 겨울이 되면 핫팩 쓰죠? 니네 핫팩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아니? 이상 가루 같은 거 들어있지. 그 가루 이름 뭔지 알아요? 안 뜯어봤어? 한 번도? 야, 안 궁금해? 뭐가 들었는지? 그거 안 찢어봤어? 터진 것도 본 적 없어? 검은 가루 있잖아. 한 번도 안. 아무튼 가루가 들었어요. 속에. 그 가루가 뭐야? 철가루예요. 철가루. 그래서 가루가 철가루에 들어있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공기 중에 산소랑 가루랑 다시 만나요. 산소랑 가루가 철가루가 만나면 철이 녹슬지. 철이 녹슬 때 산화철이 되거든요. 산화철이 될 때 여기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 가루를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막 흔들면 더 빨리 따뜻해지죠. 그래서 흔드는 거거든요. 접촉이 많이 될수록 산화철이 많이 되니까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산화철이 다 되면 더 이상 철이 부족해지죠. 그럼 더 이상 산소가 달라붙지 않겠지. 그러면 열이 나오지 않겠죠. 그게 점점 식어가는 거거든요. 산화철은 생기는 철가루 많이 들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해져요.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발명이 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핫팩이란 게 있었어. 그게 뭐야? 얘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팩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유리관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사.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곳에 파란색의 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고 그 안에 유리 앰플이 들어있거든요. 사서 그 속에 유리 앰플을 똑같이 부셔. 그럼 그 안에 있는 액체가 흘러나오겠죠?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액체랑 만나겠지? 그럼 따뜻해져요. 그게 뇌야. 됐나요? 근데 중화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각 하면 따뜻해졌다가 좀 지나면 차가워져요. 그거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끓는 물에 넣어. 그럼 따뜻해지겠지? 들고 다니다가 또 차가워지겠지? 이게 무슨 불편? 니네들이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화학이죠. 그냥 핫팩 흔드는 거 하나만도 화학이에요. 됐나요? 이런 거 화학 많이 배우시면 일상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됐나요? 중화 반응은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내신용이거든요.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 HCl 더하기 NaOH 짝대기를 그리면 이거 썼다 지울 겁니다. H2O가 되고 NaCl이 된다고 했죠. 그지? 그러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다시 나와서 짝 바꾸기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H2O가 되고 NaCl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화학 반응식은 중화 반응 맞지? 그럼 이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짜 이온을 골라라. 그 알짜 이온 누구니? 알짜 이온을 골라라 그러면 이온의 이름만 쓰시면 돼요. 반응식을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됐나요? 서술형 문제와 완전 달라요. 예, 알짜 이온을 쓰세요. 그러면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건 쳐다보는 게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이온.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쓰세요. 그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화학 반응식을 쓰지 않아요. 왜? 구경꾼 이온은 그냥 구경만 하기 때문에 이 뒤에 AQ라고 써 있으면 요거 이렇게 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물속에.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무슨 반응을 한 거야? 아니요. 그냥 녹아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은 만나서 반응이라는 걸 하지 않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의 화학 반응식은 없어요. 대신에 알짜 이온의 반응식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알짜 이온의 반응식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H2SO4 더하기 NaOH를 합쳐봅시다. 그러면 H2O와 0이 생기겠죠, 그죠? 자, 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가스라는 게 E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SO4 2-짜리 하나에 H와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 전체를 한 마리를 녹이면 수소이온은 2마리씩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요 녹이면 어떻게 된다고? H 플러스가 2마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니? SO4 2-는 몇 개? 한 마리가 그대로 있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이 가스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 H가 2마리씩 나오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쪽에도 한번 써볼까? Na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OH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얘랑 만나겠죠, 그죠? 그럼 중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도 개수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가 2마리가 태어나야 돼. 그러면 나트륨도 2마리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2마리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황산 한 마리에 NaOH는 두 마리가 가능하면 결국에 물은 몇 마리가 생긴다고? 두 마리가. 됐나요? 그럼 나머지 0은 어떻게 쓰는 거야? 얘랑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소 자리에 나트륨이 이렇게 낑기면 되겠죠. 저걸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 NA는 두 마리에 SO4 한 마리가 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Na2SO4. 요거 한 마리가 태어나겠죠. 역시 얘 AQ라고 쓰면 이 뒤에가 AQ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 녹아서 Na 플러스 SO4 2-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요. 두 마리. 그치? 그럼 얘도 똑같죠. 알짜 이온을 쓰세요 그러면 알짜 이온을 쓰세요 그러면 얘는 EH, EOH 아니요. 숫자는 쓰지 않고요. 그냥 종류만 쓰는 거예요. 구격분 이온을 쓰세요 그러면 구격분 이온을 쓰세요 그러면 숫자는 쓰지 않고 그냥 종류만 씁니다. Na 플러스에 SO4 2- 이렇게요. 됐죠? 그럼 위에 것도 중화 반응이고 아래 것도 중화 반응인데 산과 염기의 종류는 다르지만 구경분 이온은 어때? 알짜 이온은 어때? 똑같죠? 그러니 알짜 이온의 화학 방식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염기의 종류를 떠나서 모든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방식은 요거예요. 됐나요? 어때? 알짜 이온과 구격분 이온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246페이지요. 여기 또 썼다 지울 겁니다. EX. 맨 아래 일상생활 속의 중화 반응 요거 한번 볼까요? 제산제라는 게 있어요. 제산제. 위산이 많이 나오면 과다라고 합니다. 니네 위산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 네, 염산이에요. 니네 몸에서 염산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멀쩡하죠? 이유가 뭐야? 이게 생물학의 진짜 신비거든요. 정말 위대한 신비. 잘 보세요. 니네들이 과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가 뭔지는 알지, 그치? 그죠? 어디까지 알아볼게요? 위에서 산이 나와요. HCl. 여기서 염산이 막 뿜어져 나와. HCl이. 그래서 위의 평균 pH는 2예요. 굉장한 산성이죠. 그런데 우리 pH 2의 염산을 여기다 뿌리면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얘 멀쩡하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자, 잘 봐. 니네도 신의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신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잘 보세요. 네. 대답해봐. 저는 모르는데. 자, 잘 봐. 누군가 막 AI가 막 대답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이 안 하니까 AI가 하는 거 아니야? 잘 봐. 신이 있었어. 인간을 창조하셨대. 나는 잘 못 믿겠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콧구녕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만드셨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를 쉬었어. 그 최초로 태어난 인간이 있었어. 인간이 먹이를 먹고 살겠죠, 그죠? 풀도 뜯어먹고 고기도 막 뜯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어. 그래서 고기를 잘 먹는 인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풀 뜯어먹는 효소는 안 나와요. 인간은 풀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와요.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는 졸라 많이 나와. 그럼 고기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몸뚱아리로 변한 거 맞지? 고기는 왜 그렇게 효소가 많이 나와야 돼? 여러 종류가? 분해가 잘 안 돼요. 소화되려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소화가 되는 곳에 오래 걸리는 동안 담고 있어야 되는 주머니가 필요했던 거야. 그 주머니가 위에요.
그래서 육식동물일수록 장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걸 담아야 되는 공간도 길어지죠. 그래서 머리부터 뒷다리 사이 길이가 긴 거야. 신기하지 않니? 나만 신기해? 나만 신기해? 신기해요. 야, 토끼 같은 거 보세요. 머리 있고 다리 있고 뒷다리 있죠. 그죠? 근데 호랑이 같은 애들 보세요. 머리 있고 다리 있고 다리 있지. 그 공간이 길어야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담는 주머니가 위에요. 됐지? 그래서 여기다 이 고기를 담아놓은 거야. 근데 고기는 단점, 쉽게 상해요. 미생물도 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여기다 담아놓더니 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보관하면 상하니까 먹은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신이 고민이 많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산을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염산은 미생물을 죽이는 애예요. 그래서 염산을 나오게 했어. 되니? 근데 염산은 단백질을 닿으면 단백질이 되게 변성이 돼요. 못 쓰게 돼. 그럼 여기 있는 위가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미생물을 병원체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 그 염산이 이 벽을 막 녹이겠지.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여기가 이 염산 때문에 여기 녹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니네들도 신의 입장이 되오면 염산이 반드시 나와야 미생물을 죽일 수 있지. 근데 염산은 이 벽을 녹이지. 그럼 이 벽을 염산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하는 액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위벽을 보호하는 액체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 그래서 요 액체를 뮤신이라고 하거든요. 요 뮤신이 나와서 위벽을 싹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탄산음료 마시잖아? 그리고 술 마시잖아? 그러면 이 뮤신이 벗겨져요. 그럼 이 염산이 이 벽에 직접 닿겠지? 그래서 속이 쓰린 거예요. 되셨네?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위염이라고 해요. 그 염증이 오래 자라면 위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짠 음식, 매운 걸 졸라 처먹고 물을 막 먹으면 여기 있는 애가 다 벗겨져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는 거야. 그 때문에 그래요. 됐지? 자, 마지막 하나요. 신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염산이요. 위벽에 닿으면 위험하지. 그래서 닿지 않기 하기 위해서 뮤신까지 내면서 닿지 않게 했어요. 그럼 이 염산은 누가 만들어? 만든 데가 있어야 염산을 계속 분비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세포가 만들어. 세포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 신기하지? 단백질을 녹이는 애를 만들 건데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애가 만들어. 상상이 가? 그럼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애가 단백질 녹이는 애를 생산해서 만들면 지도 녹지. 그럼 어떻게 해? 니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모든 고민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생명체는 그렇게 진화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생물학을 배우면 되게 신기합니다. 심장, 요 한 1분만. 심장은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니네 닭가슴살 같은 근육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심장고기 니네 먹어봤니? 안 먹었어요? 일본 안 가봤어? 일본에 가면 고깃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트라고 써 있어요. 그걸 시키잖아? 그 빨간 고기를 줘. 그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먹어도 고기랑 똑같아요. 그게 심장이에요. 하또 고기, 심장이에요. 여기를 잘라서 주거든요? 가로무늬가 있어, 이렇게. 이 가로무늬가 있는 애는 우리의 일반적인 근육처럼 가로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곱창 먹었지? 곱창에 줄무늬 있니? 없죠. 내장 등에는 줄무늬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어. 가로무늬로 이렇게 니네 닭가슴살이 찢어지죠.
그렇게 가로무늬로 되어 있는, 가로줄로 되어 있는 근육은 질겨요, 강해요. 근데 내장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 가로줄이 없는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강하지 않아. 됐지? 그럼 내장에 심장이 있죠. 그럼 심장은 줄무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내장 근육이니까. 그래서 심장을 내장 근육으로 만들면 강하지 않아. 꾹꾹꾹 하고 운동하고 막 하다 보면 터져요. 그냥 죽겠지? 그래서 이걸로 못 만들어. 내장근 중에 유일하게 가로무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하려면 가로줄무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심장은 내장이니까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찢어지지.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얘의 특징이 뭐야? 내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지? 야, 니네 소화시켰잖아. 소화 좀 빨리 해봐.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내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팔 움직일 수 있죠. 심장 보세요.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심장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 야, 멈춰. 그럼 멈추는 거야. 뛰어. 그럼 뛰는 거죠. 상상인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이, 자살할래. 멈춰. 그럼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래 자다가 척척거리지. 그치? 근육 움직이거든요. 그럼 심장도 자다가 멈출 수 있잖아. 그럼 죽는 거거든요. 심 고민 많이 했겠지, 그치? 심장은 튼튼해야 되니까 가로무늬로 만들었을 때 유일하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을 부여한 거예요. 얘만 돼. 뭐 생각 신기하죠? 이런 거 진짜 신기하고 얘 이런 거보다 훨씬 신기하죠? 마찬가지, 이게 마찬가지예요. 위산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속이 쓰리다. 그러면 제산제를 처먹는데 산을 제거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산성이고요. 얘 염기성이죠. 됐니? 요거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제산제 염기성 처먹으면 되겠네. NaOH라든가 KOH를 처먹으면 되겠네. 안 돼요. 안 돼. 요거 강염기라고 합니다. 강염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녹아요. 니네 비누 같은 애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녹아서 때로 나오지. 그게 염기성의 성질이에요. 염기성의 성질은 단백질을 녹여요.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다 녹지. 그래서 강한 산 염기를 먹으면 위 자체가 녹아요. 그러니 제산제는 반드시 약 염기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 보면 위산은 염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산 바다의 분비에 돈이 쓰이게 된다. 제산제 복용, 제산제 옆쪽에 표시돼서 써있죠, 그죠? KOH 안 되고요, NaOH 안 돼요. 거기 보면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 나트륨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상식으로 해달라 그랬어.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차근차근 EX 나갑니다. 두 번째요, 생선 비린내와 레몬즙. 레몬즙과 생선 비린내. 이 홍어 같은 거 먹니? 그런데 보면 비린내가 막 나죠, 그죠? 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겁니다. 그러면 레몬즙을 떨어뜨려서 중화시키는 거지. 그죠? 중화하는 거죠. 이것도 잘 들으세요. 니네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횟집을 가면 회를 이렇게 주잖아? 그럼 회 데코에 레몬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횟집은 가는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럼 막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하죠, 어른들. 그죠? 가면 안 돼.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켰는데 레몬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요거 하라고. 그죠? 그럼 얘가 되게 싱싱하다면 이걸 줄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상식이 아니라 일상상식. 자, EX 하나만 더 할까? 제가 나온 거 버레소였대요. 암모니아술 바르지.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수를 갑니다. 그럼 벌에서 나온 액체 이름이 뭐야? 산성이라는 얘기죠. 개미에 쏘여도 나옵니다. 개미산이라는 거예요. 그 곤충에 쏘이면 산성이 나옵니다. 이 염기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산염기를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양치질 하는 이유는 뭐니? 산성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성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니네 양치질하고 귤 먹어봤어? 쉬어요? 좀 이상한 맛 나지 않니? 좀 뜨뜻하고 씹들하고 이상한 맛이 나죠? 귤 맛보다 좀 다른 맛이 나지, 그치? 이유가 뭐냐면 양치를 하면 입속에 치약이 좀 남아있겠죠? 염기성 상태가 돼요. 거기에 산을 탁 넣으면 수소이온 때문에 산 맛이 나겠지, 그치? 그런데 치약 성분의 구경분 이온이랑 귤 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새로운 염이 만들어져요. 그 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고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네. 중성지 사유 그냥 읽어보세요. 나머지들은 그냥 하나씩 읽어봅니다. 중화반응 이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얘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건 어렵지 않죠, 그죠? 알짜기로 구경분이요, 몰아내시고요. 중화반응의 예들 한번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나가고 잠깐 쉴게요. 그게 뭐냐?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자, 그게 뭐냐? 별표. 이 온수의 변화예요. 이 별표짜리입니다. 이온수 변화. 중화반응은 결국에 이온수를 맞추는 게 중화반응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HCl 더하기 NaOH 가장 간단한 예로 H2O와 NaCl이 태어나겠죠. 됐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면 이 녀석 10개가 있었어. 얘 10개를 넣었대. 그럼 물은 몇 개가 생기겠니?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녹이면 H 플러스는 10개가 태어나고 OH 마이너스도 10개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이렇게 만날 테니까 H2O도 10개가 태어나겠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 용액 속에는 H 플러스 없죠. OH 마이너스도 없죠. 반응해서 전부 다 물이 돼버린 거지. 됐니? 그래서 용액 속에 H 플러스도 없어요. OH 마이너스도 없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H 플러스는 있어요. OH 마이너스는 없어요. 상태가 되면 산성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H 플러스는 없어요. OH 마이너스는 있어요가 되면 염기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얘 10개 만났으니까 얘 다 없어졌을 테고 다 없어졌을 테니까 물 10개 생기면 이거 중성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진짜지? 진짜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Cl이요. 이거 학식 썼으니까 잘 봐. HCl 10의 마이너스 1승 몰 NaOH 10의 마이너스 1승 몰. 자, 반응하면 물은 몇 몰 생기니? 된다요, 여기까지? 몰이 몇 개라고? 6 곱하기 10의 23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얘 몰자는 상관없이 얘랑 얘랑 만나면 같은 수의 몰수만큼 생기겠죠. 여기 이해됐어요? 진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진짜지? 한 칸 더 내려왔어요. 몇 개니? 시험에 안 나와.
몇 몰이니부터 시험 문제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1 몰농도 HCl 100ml에 됐니? 10 몰농도 NaOH 10ml 섞으면 됐나요? 물 몇 개 생기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니네가 해야 되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시요. 이걸 하려면 1단원의 몰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pH의 몰농도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몰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몰농도를 구하려면 부피분의 몰수를 하는 거거든요. 위에는 몰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래쪽엔 리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나 뭘 구하고 싶어? 얘랑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화 반응은 농도끼리 곱하지 않아요. 부피끼리 곱하지 않고요. 몰수나 개수끼리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보고 몰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야. 그럼 요 1몰 농도 HCl에 H 플러스는 몇 몰 들었니? 됐어요? 됐어? 그럼 얘요. 1몰 농도짜리에다 곱하기 0.1리터 들어있는 거 맞지?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승몰이요.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요. OH 마이너스는 몇 몰 들었니? 그럼 얘도 똑같죠. 10몰 농도짜리인데 0.01리터 들어있지, 그치? 됐어요? 그럼 얘 곱하면 몇 몰? 10의 마이너스 1승몰 들었죠. 어때요? 이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는 같은 거죠. 이해됐냐? 이렇게 내는 시험지. 야, 이 녀석 10의 마이너스 1승몰 때 10의 마이너스 1승몰 때 물 10의 마이너스 1승몰 생겨.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주면 어렵냐? 아니요. 구구단 한번 하셔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 합치면 물은 역시 10의 마이너스 1승몰이 생겨나겠죠. 됐니? 어때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얘죠. 중화 반응을 할 때도 몰농도가 필요하다. 부피분의 몰수를 해야 합니다. 부피는 반드시 리터로 곱해야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어떤 건지 몇 개니 졸라쉽죠. 이걸 10의 마이너스 1승몰 이렇게 줘도 별로 어렵진 않지. 그럼 얘는 쉬워야 되잖아요. MV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지 않겠니? 근데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온수 변화 얘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막 할 테니까 그냥 막 대입해 보세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HCl이 있었는데 10개가 있었대. 됐지? 뭐 신몰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NaOH를 1몰을 넣어요. 한 개를. 자, 물 몇 개 생긴다고? 한 개 생기겠죠. 그치? 됐어? 한 번만 더요. HCl 10개에다가 NaOH를 10개를 넣으면
물 몇 개 생긴다고? 10개.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얘 10개에다가 얘 15개를 넣으면 물은 몇 개 생긴다고? 10개. 여기까지 됐나요? 쉽죠? 그치? 어렵지 않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5개 넣으면 물 몇 개 생겨? 5개. 자, 셋 중에 이온수가 제일 많은 애는 누구? 골라줘요. 해볼게. 되게 간단해요. 여기다 정리를 할 거야. 잘 봐. 여기에 HCl이 10개 있다면 H 플러스 10개 있는 거고 Cl 마이너스 10개 있는 거 맞죠? 총 이온수는 총 20개가 있었지, 그지? 됐니? 그럼 여기다가 NaOH 5개를 넣으면 NaOH 5개를 넣으면 H 플러스 10개고 Cl 마이너스가 10개였는데 Na 플러스가 5개, OH 마이너스가 5개 들어오겠지? 됐어요? 그럼 요 녀석 5개랑 얘 5개가 만나서 물 5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요 녀석은 5개만 남겠지? 그럼 액성은 산성이겠지? 그럼 전체 이온수는 5개, 10개, 5개요. 20개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여기다가 NaOH를 10개를 넣으면 H 플러스가 지금 10개, Cl 마이너스가 10개 있었지, 그지? 여기에 Na 플러스를 10개를 넣고 Cl 마이너스 10개를 넣겠지, 그지? OH 마이너스를 10개를 넣겠지? 그럼 얘랑 만나서 물은 10개가 생기죠. 그지? 그럼 물이 10개가 생기면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다 없어지겠지. 그럼 전체 이온수는 몇 개야? 20개야. 신기하지? 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온수가 변함이 없죠. 15개를 넣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쉽잖아요.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Na 플러스 15개, OH 마이너스 15개. 됐어요? 그럼 물이 몇 개 생긴다고? 요거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는데 5개가 남겠지, 그지? 요거 10개, 15개, 5개니까 이제 30개가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점점 넣어서 언제가 중성이야? 여기가 딱 중성이죠. H도 없고 OH도 없으니까. 자, 중성될 때까지 전체 이온수 변해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성이 될 때까지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아요. 중성이 끝나면 어떻게 돼? 전체 이온수가 변하죠. 이해되니? 자, 그래프 두 개를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Y축에 전체 이온수라고 써있어. X축에 넣어준 NaOH의 양을 한번 봅시다. 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가 여기고요. 5를 넣었을 때 여기 할게요. 10을 넣었을 때 여기, 15를 넣었을 때 여기. 됐어? 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20개가 있었겠지, 그지? 그럼 20개 있었어. 0, 5, 10, 15 계속 넣어갈 때마다 언제가 중성됐어? 요때 딱 중성된 거 맞죠? 그럼 요때 딱 중성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온수는 어때야 돼? 네. 됐어요? 그럼 요때가 딱 중성이죠. H 플러스 없는 상태, OH 마이너스도 없는 상태. 그 딱 중성일 때 이온의 종류는 두 종류. 되니? 그럼 이 중성점을 제외한 이 앞쪽은 이온의 종류 몇 종류? 3종류. 됐어요? 그럼 그 뒤쪽은 이온수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진짜지? 진짜지?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얘 하나랑 얘 하나가 반응해서 물 하나가 생길 건데 얘 10개 있고 5개 있으면 어떻게 돼? 5개 생기는 거 맞지? 5개 남잖아요.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한 대 반응이면 10개 생기는 거 맞지? 그럼 둘 다 없어지는 거 맞지? 야, 이걸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이렇게 낸다고?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내겠지, 그치? 얘는 왜 못해? 아니요. 쉬운 거예요. 차근차근 이해하세요. 잘 봐. 하나만 더 그려줄게. 여기다가 똑같은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좀 더 내려볼까요? 이 녀석은 머릿속에 들어있을 테니까. 쭉 그려서 머릿속에 들어있니? 아, 칠판도 졸라 조그매가지고. 자, 이온수 그래프라고 써있어요. 이온수. 넣어준 NaOH를 넣어줄 때마다 자, 점도 찍어요. 똑같은 곳에 5, 10, 15 됐죠? 자,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어디에 뭘 넣었어? HCl에 얘를 넣고 있지. 그럼 NaOH를 넣지 않았다면 지금 H와 Cl밖에 없죠. 됐나요? 그래서 이온수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애가 있어. 그럼 NaOH를 넣지 않는 상태의 이온수는 누구 거? H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거. 됐니? 원래 들어있는 애들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거야. 됐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하면 넣어줄 거지 이제. 누구 거? Na 플러스 아니면 OH 마이너스 거야. 됐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5, 10, 15일 때 여기 점 찍힌 거 맞죠? 중성이라면 H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하나 생겨나겠지. 두 번째, 그대로 가는 애도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는 애는 둘 중에 누구니? 그래요. CL 마이너스. 됐니? 없어지는 애 누구라고? 됐어? 이온수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이온수 중에 하나만 그려도 네 가지를 다 그리셔야 되죠. 두 개만 줘도 네 가지를 다 그리세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요. 원래 들어있는 애가 HCl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HCl 점 찍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두 갈래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요 점이 중성 맞지? 중성 점에서는 수소도 있으면 안 되고 수산화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럼 HCl 중에 중성일 때 0 되는 애가 누구야? H 플러스요. 나머지는 Cl 마이너스겠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얘네 둘 중에 그래프도 넣자마자 올라가는 애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Na 플러스. 그럼 OH 마이너스는 넣으면 없겠지. 넣으면 물돼서 없어지겠죠. 넣으면 물돼서 없어지고요. 넣으면 물돼서 없어져요. 언제까지? 중성일 때까지. 이제 염기성이 되면 기어 올라오겠지. 됐나요? 나트륨과 OH는 1대1이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OH. 됐니? 요거 이온수 그래프 돼요? 자, 요거의 특징 적어줄 테니까 반드시 적어주세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이런 걸 지금 다 했어. 중성점이 찍히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없지. 됐어요? 그 점이 딱 중성점이죠. 어떻게 알아? 그래프가 변해요. 됐어? 그래프가 변해요. 됐어? 그래프가 변해요. 됐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래 1단원에서 나한테 배운 거 기억나니? 변곡점이 찍히면 반응이 끝난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변곡점을 찍으세요. 중화 반응의 변곡점이 무슨 뜻이야? 그래프가 반응이 일어나다가 변했다는 얘기는 앞쪽의 반응과 뒤쪽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죠. 반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중성이에요. 변곡점이 중성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H 플러스 없어요. OH 마이너스 없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안 가르쳐줬지만 온도 그래프가 있어. 중화 반응을 시키면 온도 높아진다 그랬지.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다 내려가요. 자, 이 최고점에 변곡점 찍혀 있는 거 맞지? 여기 찍으면 뭐라고? 중성. OH 없고요. 수산화이온, 수소이온이 없어요. 여기가 중성이에요. 한 번만 더요. 전류 그래프가 그려진대. 전류 그래프. 변곡점 찍힌 거 맞지? 여기 뭐라고? 중성. 됐나요? 이런 거 책이 없어요. 그래프에 변곡점이 나오면 앞쪽과 뒤쪽이 반응이 바뀐 거예요. 1단원은 막 넣어서 양쪽 반응 막 물수 몇몰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반응이 계속 꾸준히 똑같이 진행되다가 변곡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원래 반응이랑 다르다는 얘기지. 끝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산과 연기를 섞어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반응이 중화 반응이 진행되다가 그래프가 달라지면 반응 끝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변곡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하나만 더요. 자, 여기 10ml를 딱 섞었을 때가 중성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 시험 문제에서 중성의 앞쪽은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있죠. 그럼 이 앞쪽은 지금 산성이지. 됐어요? 그럼 이 뒤쪽으로 가면 수소이온은 다 없어지고 수산화이온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럼 이 다음은 염기성이죠. 됐나요? 그것도 꼭 체크하세요. 앞쪽이 산성이고요. 뒤쪽이 염기성이에요. 자, 질문. 산성 용액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니? 산성 용액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Cl, H, Na, OH. 누가 제일 많아? Cl-가 제일 많죠. 그지? 한 번만 더요. 중성일 때 제일 많은 애 누구야? Cl, NA가 같죠? HOH는 없지? 됐어? 마지막 하나. 염기성에 제일 많은 이온은 누구니? Na, Cl, OH, H. 됐어요? 적을 수 있겠어? 자, 용액의 액성이 만약에 산성이라면 이 산성 속에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라고? 산성 속에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야? Cl이온. 다른 산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야? 계속 뭐라고 써? 산의 음이온. 됐어요? 산성 용액이라면 산의 음이온이 가장 많은 애예요. 왜? 염산 많은 데다가 수산화탄을 조금밖에 안 넣지. 그러니까 합치면 산성이지 않니? 그럼 수소이온은 줄어들겠죠. 수산화이온은 없겠지. 나트륨은 생겼는데 조금밖에 안 생기지. 그럼 Cl이 제일 많죠. 이걸 그냥 어감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면 제일 많은 애는 산의 음이온. 어때요?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자, 염기성 맞죠? 섞어서 혼합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제일 많은 애는 누구야? 되니? 가장 많은 이온은 염기의 양이온. 되니? 어때요? 괜찮죠?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책에 있거든요. 교재에 써 있어요. 얘들 양적 반응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여기 교재에
무슨 이온수 그래프라 그래서 253페이지요.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전체 이온수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맞지? 그죠? 변곡점 찍으세요. 거기가 중성이에요. 됐니? 그럼 중간에 보세요. 전류의 세기 변화 보이지? 변곡점 찍으세요. 거기가 중성이에요. 됐니? 그럼 맨 위에 온도 변화 그래프 보여요? 온도 변화 그래프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 맞지? 변곡점 찍으세요. 뭐라고? 거기가 중성이에요. 됐니? 뒷장 넘겨볼까요? 자, 255페이지요. 유제 2번 그래프 찍혀있죠? 255페이지 유제 2번 그래프 있는 거 맞지? 쭉 가다가 변했지? 변곡점 찍어요. 중성이요. 됐어? 그래프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뒤에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이요. 258페이지요. 10번이요. 전화 그래프 나왔지, 그지? 그래프의 변곡점 찍어요. 뭐라고? 중성이요. 됐니? 그럼 중성이 나죠? 그지? 그럼 가는 산성이겠니? 염기성이겠니? 됐어요? 염산에 NaOH를 넣을 거죠. 그러면 중성되기 전은 산성이겠죠. 이해됐어요? 가는 산성이죠. 그럼 나가 중성이니까 다는 염기성이겠지. NaOH를 많이 넣은 상태니까. 됐어? 읽자마자 X를 칠 수 있어요. 1번 X. 그럼 물 분자 수는 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중성점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2번은 X 같아야 해요. 더 이상 많아지지 않습니다. 나에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Cl-수와 Na 수보다 크다. 이거 보세요. 중성점에서 Cl이 많아, Na가 많아? 같아요. 3번도 X. 5번 한번 볼까요? 가나다 중에서 OH가 제일 많은 애는 염기성 골라라 이거지, 그지? 염기성 골라라 다요. 5번 X요. 남는 거 하나 남죠, 그렇죠? 됐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프의 변곡점만 찍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하나 적어주세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표시해놓고 이걸 외우는 거야. 됐니? 이런 걸 교재에 또 써놨다가 교재를 나중에 통째로 버려버리면 얘도 없어지지. 그래서 니네들 노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꼭 메모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려고 수업 듣는 거거든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있잖아요. 알짜형 이게 있잖아. 교재에 없는 내용을 배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건 교재가 아니지. 이런 게 수업인 거죠. 되셨나요? 자, 중화반응 했습니다. 중화반응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한국말이에요. 알짜이온 구경꾼이온 구별할 수 있죠? 그치? 일상생활에 얘는 그냥 상식으로 외워주세요. 이온수 변화에 대한 내용 하나 있고요. 요거에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봤는데 그래프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요 느낌적으로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